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어디에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어쩌면 대략은 알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후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일도 안 하고 쉬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간다는 사실에 당황하십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고 자식들 챙기다 보면 또 나가고 오래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필요한 게 생기고 그렇게 조금씩 돈이 새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통장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말 수도 없이 들어오셨잖아요. 젊을 때 저축해야 한다. 은퇴 후를 대비해야 한다. 연금을 잘 챙겨야 한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막상 노년이 되면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수영하는 방법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바로 수영할 수 없듯이 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은 알지만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일해서 만회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그 기회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오셨어도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5가지를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신다면 인생 후반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흐름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여러분, 강물을 생각해보세요. 강물은 어디선가 시작해서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잘 다스리면 논밭을 적시고 마을을 살리는 좋은 물이 되지만 방치하면 홍수가 나거나 아무데도 쓸 수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흐름과 나가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재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년이 되면 이 흐름에 무감각해지십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비교적 명확했는데 은퇴 후에는 연금이나 저축된 돈을 꺼내 쓰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흐름이 흐릿해집니다. 매달 정해진 날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언제 얼마를 써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쓸 때가 있어서 썼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통장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줄어있는 것 같은 느낌. 분명 낭비한 건 없는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돈의 흐름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년의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종이 한 장에 써보는 겁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복잡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이와 펜 하나면 됩니다. 들어오는 돈은 연금, 이자, 임대 수입, 자녀 지원 등 월마다 들어오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나가는 돈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 예를 들어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같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변동적으로 나가는 것들, 식비, 병원비, 교통비, 외식비 같은 것들도 대략적으로 적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막연하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적어보니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거나 혹은 거의 비슷해서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걸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조금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알게 되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병을 아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듯 돈의 흐름을 아는 것이 재정 관리의 시작입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매달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만 써보고 서랍에 넣어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달 혹은 최소 2달에 한 번씩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확인하고 계획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먹어서 이제 와서 이런 거 해봤자 뭐가 달라지나.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60이시라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돈의 흐름을 모르고 사신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돈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알고 그것이 내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력이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작은 지출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작은 지출이요? 나는 막 쓰는 사람이 아닌데. 맞습니다. 사실 노년에 재정이 어려워지는 분들 중에 막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 아끼며 사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도 노년에 돈이 부족해지는 걸까요? 바로 작은 지출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지출이란 뭘까요? 매달 나가는 소액 보험료들, 거의 안 쓰면서도 계속 유지하는 구독 서비스, 조금씩 자주 하는 외식, 습관처럼 사는 작은 물건들, 경조사비, 자녀나 손자녀에게 조금씩 쥐어주는 용돈.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만원짜리 보험 하나, 월 3만원짜리 인터넷 서비스 하나, 한 번에 3만원짜리 외식 2번.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작은 지출들이 10가지가 있는데 평균이 3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1년이면 36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이 돈이 적다고 느껴지시나요? 생각보다 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나가고 있는 작은 지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들, 가입할 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것들은 없으신가요? 특히 노년기에 많이 보이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과잉보험입니다. 젊을 때 이것저것 들어놓은 보험들이 노년이 되도록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분명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보험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중복 보장이 되는 보험에 2개, 3개 가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맞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보험 전문가나 소비자 단체를 통해 지금 가입된 보험들을 점검받아 보세요.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보험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상당한 금액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바로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출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 손자가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수가 없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지요. 이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내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지출은 결국 내 노후를 위협합니다. 비행기 산소 마스크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소 마스크는 아이보다 어른이 먼저 써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아이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후가 안정되어 있어야 진짜 필요할 때 자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퍼주다가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들을 전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각각에 던져보세요. 이것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그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그건 한 번쯤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항목입니다. 작은 물이 댐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지출들이 모여서 큰 재정 문제를 만든다는 것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 곧 가장 큰 재산이다. 여러분께 한 가지 충격적인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지출하는 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도 적지 않습니다. 입원을 한 번 하면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 생기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료비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 몇 년 사이에 병원비로 거의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곧 재정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 가치를 모르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것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재산을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설마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에 건강검진을 미루십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한 질환과 늦게 발견한 질환은 치료 비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늦게 발견되면 수술, 항암치료,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66세부터는 노인 건강검진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암검진도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국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혹시 지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데 약을 제때 안 드시거나 병원을 불규칙하게 다니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만성질환들은 꾸준히 관리하면 일상에 큰 지장 없이 살 수 있지만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실명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치료 비용은 만성질환 관리 비용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만성질환 약값이 아깝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값은 훨씬 더 큰 지출을 막아주는 투자입니다. 매달 몇만 원의 약값이 나중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입원비를 막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시지요. 하지만 그것이 곧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꾸준한 운동은 수많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근력을 유지해서 낙상사고를 막아주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는 일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셔도 되고 가까운 시장까지 걸어서 다녀오셔도 됩니다. 특별한 장비도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인간관계는 돈을 빼앗는다. 이 주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인간관계와 돈을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왠지 각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오늘 영상이 절반짜리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정이 흔들리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투자 사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수익, 원금 보장, 특별한 정보를 앞세우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지인이나 친척 혹은 종교 모임, 동창 모임 같은 신뢰 있는 관계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 권유하더라도 확실한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크면 위험도 큽니다. 이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투자를 권유할 때 특히 서두르게 만들거나 비밀을 강조한다면 그 순간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먼저 상의하세요. 두 번째는 돈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노년이 되면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제나 자녀, 오래된 친구, 지인이 어렵다고 하면 안 도와주기가 너무 힘들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빌려준 돈이 돌아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고 감정적으로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노후 자금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이 돈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만약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돌려받을 기대 없이 줄 수 있는 금액만 내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선에서만 돕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도 지키고 재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면과 의무감에서 오는 지출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밥을 사야 할 것 같고 경조사에는 남들만큼은 내야 할 것 같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궁색해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에서 오는 지출이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임들이나 인간관계 중에 솔직히 부담스럽지만 끊기가 어려워서 유지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돈이 나가지만 끊으면 뭔가 잃는 것 같아서 계속 참석하고 계신 것은요? 노년에는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내 재정과 감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진짜 소중한 관계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간관계는 돈도 마음도 모두 빼앗아 갑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차분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재정 관리 시점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 다 맞는 말인데.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 이 생각 정말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여러분을 가장 크게 가난하게 만드는 마지막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장 편한 이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60이시라면 앞으로 최소 20년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한국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6세가 넘고 남성도 80세를 넘습니다. 20년이 짧은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20년은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그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재정 관리는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달 지출을 10만 원만 줄여도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적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없다고 생각했던 1200만 원이 생긴다면 노년의 삶에 얼마나 큰 안정감을 줄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번 달에 나간 돈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기억나는 것들만이라도 좋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략이라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이건 내가 없애거나 줄여도 되겠다 싶은 것 하나만. 그것을 다음 달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 두 번째가 보이고 두 번째가 되면 세 번째가 보입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고 저축은 이미 바닥이 났거나 빚이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재무 상담을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고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기관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더 나빠지는 것보다 빨리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재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돈의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 작은 지출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건강이 곧 재산이라는 것, 잘못된 인간관계가 돈을 빼앗는다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 시점이라는 것.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많고 적음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하고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리를 못하면 사라집니다. 반대로 많지 않더라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노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넉넉하지 않은 연금으로도 꼼꼼하게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관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한 준비보다 작은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시면 오히려 지치셔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에 시작해 보세요. 통장에서 자동으로 나가는 항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 한 달 동안 쓴 돈을 대략 적어보는 것, 미뤄두던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것, 오래전에 가입했던 보험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 이 중에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바꿉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면 정말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빴고 중년에는 자식 키우느라 바빴고 이제는 건강도 걱정되고 노후도 걱정되고 쉬운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버텨오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변화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쌓인 지혜와 경험이 지금의 변화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인생 후반은 절대 포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더 알차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고 그 알물 바탕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한 걸음만 내딛어 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더욱 안정적이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